자, 보겠습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 속도 파트를 저번 시간에 정리했고요. 푸는 거 보니까 뭐 이해해야 될 요소들은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더 깊이 있게 물리를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알겠죠? 지금 이걸 푼 정도의 수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학이랑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틀려온 문제 두 문제인 것 같군요. 그 두 문제만 풀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문제 뭐냐? 404. 404번이랑 뭐 400번. 네,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400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6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4m/초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함수 ht로 나타낼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과학이나 물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처음 높이가 얼마고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는 사실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너네가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알려준 것 뿐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ht, 지연아, 이 ht라는 게 무슨 말이야? t초 후에 높이를 얘기한 거 맞죠? 높이를 못 구하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이 높이의 식이 선생님은 내림차순 할게요. 마이너스 3t제곱 주목 플러스 24t 플러스 6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문제는 뭐냐면 풀 겁니다. 자, 이 물체, 둘 다 플러스. 이 물체가 수진이 어떨지 모르잖아, 그지?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각 t 값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최고 높이, 스톱. 높이가 최대일 때 그 높이와 시간을 구하라는 거 맞죠? 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높이의 시간이야? 네.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 t 값과 일 때 t 값과 그때의 ht도 구해라 라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바로 구하면 되네. 야, 미분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거 2차식이니까. 근데 미분에도 나와요?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구할게요. 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맞죠? 최고차 함수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 t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야? 4. 그죠? 4. 됐습니까? 높이가 몇 초일 때? 4초일 때 최대네요. t는 4고요. h4는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끝. 그 다음 40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수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404번요. 자, X라는 좌표, 수직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를 S라고 표현 안 하고 X라고 쓰는 거죠. X축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 얘가 3분의 1 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16t입니다. 이건 위치의 식이고요. 문제가 이러네요. 2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범위에서 여기에서 최소 속력을 구하랍니다.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게 최소 속력이야. 여러분,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다 뭘 취한 거지? 그렇죠? 속도라는 건, 속력이라는 건 속도에 절대값을 취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위치의 식이죠? 얘를 통해서 속도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속력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속도, 가속도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통해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가지고 속력의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적어 놓으세요. 속도의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속력을 구하라는 게 속도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속도로 따지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주목,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도는 부호가 있는 거 맞죠? 예를 들어 어떤 속도가 주목 마이너스 5m/s에서 마이너스 2m/s까지 움직이는 속도가 있다 쳐볼게. 알겠죠? 그때 정연아, 이런 범위의 속도가 있으면 속도의 최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2m/s가 제일 크죠?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5m/s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최소 속력은 얼마예요? 2m. 그렇죠. 2m/s 거죠. 왜? 크기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소 속력을 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구할 건 속도의 최대랑 최소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음수 쪽인지 양수 쪽인지 알겠죠? 물론 양수 쪽이라면 최소 속력이랑 최소 속도가 똑같겠죠? 근데 이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난 속도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할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건 위치의 식이죠? 뭐부터 해야 돼? 속도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분을 해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6입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는 2부터 9까지야.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 맞죠? 2차 함수니까 굳이 또 미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바로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 꼭지점 t좌표 얼마죠? 꼭지점 t좌표 얼마니? 8이요. 8이요? 2요? 야,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얼마야? 5 아니야, 5?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분의 b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2부터. 3칸 옆입니다. t는 2부터. 9에서 9. 4칸 옆이죠? 더 멀리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주세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속도의 최소값 얼마야?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속도는 최소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의 속도를 구해보면 얼마냐? 25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66에 25 빼면 41인가? 네. 됐어요? 자, 속도의 최대값은요? 9일 때니까 속도는 얼마야? 81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6일 거봐. 둘 다 음수인 상태 나오죠. 일부러 그냥 이걸 봐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5입니다. 속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최소 속력은 얼마냐면 20. 그렇죠. 25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실제로 속도의 최대값이 속력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자, 유형 3번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뭐뭐의 변화율 문제 맞죠? 요게 이제 속도 파트에 나와 있는 활용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도함수 활용 파트의 2번 그래프 그리기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다뤘습니다. 그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프 우리가 범위 잘라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거기서 나온 활용 문제가 도형 또는 좌표 활용 문제가 있었죠. 아니, 부등식 활용 문제. 그지? 그런 것처럼 속도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런 그 뭐뭐의 변화율, 뭐뭐의 증가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거 뭐냐면 지금 왜 이런 패턴이죠? 우리가 봐봐. 0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의 식이 뭐 2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볼게요. t초 후의 위치가 이런 상태의 어떤 그 물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t가 0일 때 0이니까 원점에 출발했을 거고, 그죠? 1초일 때 어디 있어? x가 3이니까 1초에도 3까지 갔겠죠? 1초. 그죠? 2초일 때 4, 2, 8, 2, 10. 2초일 때 10까지 가는 지금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내가 지금 식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우리가 봐봐. 그럼 얘가 0초에 있다가 1초까지 이동하니 거리가 3이 된다는 소리 맞죠? 그죠? 즉 여기서부터 점점 이 길이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물체가 지나간 흔적을 보면은 0에서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때 우리가 얘를 미분한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 거였지? 속도의 식이 나오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런가? 길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때 1초일 때 속도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파악하는 거 맞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힘 같은, 빠르기 같은 그런 걸 구하는 거잖아.
그걸 좀 더 이렇게 그 도형적인 해석을 하면 여기서부터 점점 지나간 길이가 이렇게 쌓이는 중이잖아, 그치? 근데 이 길이가 증가하려고 하는 속도 맞죠, 이게? 이쪽으로 빨리 가려는 속도잖아. 그죠? 그 순간의 속도 그 동안의 속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 동안의 속도는 평균 속도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 뭐냐면 무한소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무한소만큼 변할 때 그게 순간인 거죠. 그때 속도 구할 수 있어요? 원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요만큼 하는데 그 이런 그 극한의 얘기가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 먼지가 있겠죠? 보입니까? 아,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여기에 산소 입자가 있겠죠? 네. 우리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소를 마시고 이산소 뱉을 거 아니야. 산소 입자가 여기 많다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존재는 하잖아.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맞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우리 이야기는 하죠. 산소 입자가 여기다 치면 뭐 이거를 뭐 화학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과학에서. 그죠? 무한소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야, 요만한 크기, 무한소의 크기. 아,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따 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얘기했던, 선생님, 순간적인 속도가 존재합니까? 아, 존재하겠지. 시간을 요만큼 짜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어? 그건 없죠.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극한이라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끌고 온 게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개념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하나의 그냥 던진 질문에 선생님 너무 심한 얘기를 했죠. 어쨌든 봐봐. 그래서 얘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가 증가하는데 그 길을 내가 L이라 치면 알겠죠? 1초일 때 이 속도라는 개념은 이 L이란 길이가 증가하려는 힘 혹은 증가하려는 증가 속도와 같은 거죠. 그 순간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도형적인 걸 입히는 게 이런 변화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위치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이게 길이로 나올 거예요. 길이. 무슨 말이냐? t초의 요거의 길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고무줄 같은 거. 내 고무줄을 이렇게 생겼다. 이러고 있어. 알겠어? 고무줄. 오케이? 그때 뭐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죠? 3초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 너네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야. 1초일 때 고무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1초 동안 당겼을 때 직접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1초가 지나는 순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잖아. 그 순간에 고무줄의 길이가 늘어나려고 하는 힘 혹은 늘어나려고 하는 그 속도를 보고 싶은 거야. 있긴 있을 거 아니야.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미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t초의 고무줄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그 순간순간에 변하는 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이 바로 이 위치에서 속도를 구하는 개념과 똑같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려는 양,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 미분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여기 있는 405번요. 일부러 이 문제를 그 설명용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 말로만 설명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이 설명하기 좋은 문제 하나 넣어놓은 거야. 봐봐. t초일 때 길이가 L인 고무줄이 자 지금 뭐냐면 L은 고무줄의 길이야. 근데 얘가 그랬어. t초 후의 길이래요. 얘가. 관계식이 이렇대.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을 만족하는 어떤 고무줄의 길이가 있대요. 무슨 얘기야? 야 봐봐. t가 0일 때 L이 얼마야 지금? 6이잖아. 고무줄을 안 당기고 있을 때는 6cm가 있는 거죠. cm라 치면. 알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1초가 지났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고무줄의 길이를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초가 됐을 때 고무줄의 길이는 얼마야? 3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11이 된 거죠. 오케이? 지금 이 11이란 데이터는 1초가 지났을 때 말 그대로 고무줄의 길이를 구한 거야. 고무줄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를 구한 건 아니죠. 그냥 1초가 지났을 때 고무줄 길이가 11이라고. 근데 나는 야 1초가 지났을 때 그러면 이 고무줄의 길이가 고무줄이 증가하는 속도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순간적인 속도. 오케이? 글로 달려나가려는 힘 같은 거. 그지? 그럼 이 속도를 구하려면 뭘 활용해 줘야 되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의 식이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단지 그때 미분 하나 써먹는 거 아니냐. 알겠죠? 그걸 이제 속도 관련된 위치, 속도의 관계에서 배운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봐. 미분하면 L-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게 지금 t에 관한 식이죠? dt분의 dl이라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왜 봐봐 y는 x제곱이 있으면 미분하면 dx분의 dy라 쓰잖아. 그지? 이런 뜻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으로는 쌤이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이 식이 6t 플러스 2 맞습니까? 그죠? 이걸 미분한 거예요. 미분하면 표현법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왜냐하면 t에 관한 식을 l로 만든 거고 그걸 t에 관해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l 돼야 되겠죠. 우리가 왜 y에 관한 식을 x로 표현했을 때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dx로 dy를 쓰듯이 변수가 바뀐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길이니까 l을 쓰는 거고 시간은 t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한 l 다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나왔는데 얘는 뭐야? 고무줄이 증가하는 속도가 되는 거죠. 난 1초일 때 속도가 궁금해. 그럼 여기 1을 대입해야 되겠죠. 1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그러면 8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초일 때 고무줄의 길이는 11이고요. 1초일 때 고무줄이 증가하는 속도는 뭐라고?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이제 그 순간순간에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는 그 속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속도 파트의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류의 유형을 쌤이 뭐라고 부른 거냐면 변화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변화율 관련 문제라고 쌤 부르는데 이건 유형이야. 유형. 수능에도 곧잘 나오고요. 시험에도 꼭 나오는, 알겠죠? 변화율 관련 문제입니다. 변화율 관련 문제. 여기에서 쓰는 표현이 이런 거야. 표현이 뭐 예를 들면 뭐뭐의 증가 속도 이런 식의 표현 씁니다. 아니면 뭐뭐의 말 그대로 변화율. 우리가 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변화율이 이 물리적 파트에서는 속도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기준은 주목. 지금 기준은 시간이기 때문에 dt분의 d 뭐뭐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봐봐. 405번은 선생님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걸 풀면서 설명했잖아. 그지? 405번은 변화에 관련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예요. 왜 제일 쉬운 문제냐? 문제 볼게요. 아, 내가 이거 풀진 않았구나. 다시 할게요.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405번 문제는 변화에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설명용 문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t초일 때 고무줄의 길이를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의 관계로 움직이는 고무줄이 있대요. 그죠? 그때 나한테 문제를 낸 게 미치시겠습니다. t 2초일 때. 뭔 소리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됐나요? 밑줄 하나 칠게요. 이 고무줄의 길이는 어떤 비율까지 밑주시세요? 사실 이런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선생님 좀 순화시켜드리면 2초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적으세요. 한숨이죠. 이 쉬운 문제를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을 풀어 쓴 거야 얘가 지금. 고무줄 길이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냐 그게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무줄 길이의 증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선생님 제일 쉬운 문제로 했어. 지금 t가 2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 dt분의 dl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네. 풀이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미분해서 t에 뭐 대입해라? 2 대입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알겠죠? 이런 류를 질문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얘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식을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실전 문제는 식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406번 풀진 않을 거고 일단 읽어봐 볼게요. 406번 보시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파문을 이룬다.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돌을 딱 던지면 돌이 퐁당 빠지면서 이게 원을 팍 이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맨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2m/s의 속도로 커질 때 뭔 소리야? 이게
원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2m/s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죠. 1초당 2m로 늘어나고 있는 거지. 원의 반질이. 그랬을 때 2초 후에 그 바깥쪽 파문 넓이의 변화율. 밑줄 치세요. 넓이의 변화율. 변화율 문제 맞죠? 넓이는 보통 S라고 표현합니다. S 알겠죠? 넓이를 S라 치면 나한테 구하라는 건 dt분의 ds를 구하는 거죠. 왜? 넓이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넓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해됐어? 문제 상황 접수는 됐죠? 근데 이건 위의 문제처럼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왜? 위의 문제는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고무줄 길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그거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나니까. 근데 내가 지금 풀려는 406번 같은 문제는 넓이의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미분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런 문제 풀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그렇죠. S를 t에 관한 식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과정만 되면 그 다음은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연 알겠습니까? 봐봐. 잘 들어봐, 내 말을. 그러니까 406번 문제는 넓이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dt분의 ds를 구하는 거 맞죠? 위의 문제는 dt분의 dl을 구하는 거 맞지? 근데 위의 문제는 쉬웠어. 왜? l은 하고 식이 나와 있잖아. 이거 S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s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s를 구하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 s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활용 문제니까 변수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분명 변수는 t입니다, t. x나 y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t죠. 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문제에 제시한 변하는 길이들이 있을 거야. 변하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먼저 표현부터 하세요. 식으로 표현. 변수를 지정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러면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t에 관한 식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t에 관한 식. 이런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율 또는 증가 속도는 미분하면 되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단계를 잘 지키시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샘플을 잘 보세요. 40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문제는 이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어. 퐁 빠진 다음에 원이 샥 늘어나고 있어, 그지? 그럼 지금 봐봐. 일단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문제가 뭐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씩 커져? 2m/s. 그죠? 1초당 2m. 2초 지나면 4m. 3초 지나면 6m. t초가 지나면요? 그렇죠. 2t. 맞습니까? 지금 뭐 한 거야? 반지름이 변하고 있지? 이 변하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죠. 왜? 몇 초 2씩 변하니까 2t라 써야지. 됐어? 그때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돌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으면 절대 안 돼. 다 끊어갈 거니까. 2초 후에 t가 2일 때, 했니? t가 2일 때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뭐라 쓴다고 그랬지? 넓이를 s가 쓰니까 2초 후에 dt분의 ds를 구하라는 거 맞습니까? 자, 내가 이걸 구하려면 s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맞죠? 상황을 보세요. s가 뭔데? 이 원의 넓이 아니야, s가. 그치? 구하면 되죠, 이제. 그치? s 구하는 공식은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맞습니까? r 제곱이 4t 제곱이니까 4파이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어렵지 않아요. 됐나? 요게 s에 관한 식 맞지? 네. 이해돼? 오케이. 내가 구할 건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하는 거야? 미분. 미분이죠. 왜?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미분하면 t에 관해 미분한 거기 때문에 dt분의 ds를 쓰면 되고요. 얘는 8파이 t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요. 여기 얼마 대입하래? 2초. 대입하시면 16 파이가 되고요. 주관식일 수 있으니 이것도 주관식이죠.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물론 얘는 단위를 줬네요. 근데 이걸 안 주더라도 이거는 속도야. 알겠죠? 지금 기준 단위가 미터니까 반지름이 미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넓이가 증가하는 속도니까 넓이 제곱미터 퍼 시간 단위가 세크였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었어? 알겠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8번 문제 선생님 볼게요. 자, 이번에는 408번 문제입니다. 지우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공 모양의 둥근 풍선이 있다. 스톱. 일단은 그림부터 이해하세요. 공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지금? 1인 상자. 아직은 고정이죠? 근데 이 풍선을 공기를 불어넣기 시작하면 몇 초 2의 비율로 반지름이 커진다. 스톱. 야, 이런 요거 원 아니야. 이거 9야 9. 알겠습니까? 이런 구가 원래 반지름이 1이었는데 내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몇 초 얼마씩 증가해? 2씩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반지름은 얼마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 요 반지름 얼마냐고. 그냥 2t를 쓰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원래 반지름이 얼마였어? 1. 1이었잖아. 1 플러스 2t, 2t 플러스 1. 플러스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1이었잖아. 곱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이 자식아? 야, 1인 반지름이 있는데 몇 초 2씩 증가하고 있어. 그지? 1초가 지나면 1 더하기 2, 3. 2초가 지나면 1 더하기 4, 5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아까 했던 이 돌 던지는 거는 왜 더한 게 없었습니까? 생각을 해봐. 실생활이야. 통 빠지면 빠지는 그 순간부터 반지름 생기죠. 원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원래가 있다고 지금. 여기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풍선 왜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둥그런 풍선을 만들면 만들 수 있나 보죠.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우리가 냅둡시다. 알겠죠? 예? 그럴 수 없죠. 맞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맞죠? 그 다음 갑니다.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순간 스톱. 밑줄 치고 순간은 동그라미 빵 치세요. 이게 지금 속도 관련 문제 맞지? 네. 반지름이 5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반지름이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초일 때 얘기하는 거야. 2초. 그렇죠. 2초일 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너네가 해석할 때. 알겠습니까? 반지름이 5라는 건 한 단계 돌려낸 거죠. 그냥. 그러니까 2초일 때 그 말이죠. 그때 부피는 보통 V를 씁니다. 알겠죠? V. 부피의 변화율 dt분의 dv를 구하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V를 구해요. 그렇죠. V를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V라는 건 이 구의 부피 맞죠? 공식 어떻게 됐더라? 3분의 4. 아, 내가 또 가르친 보람은 있군요. 3분의 4에 스위치. 아니야. 파이 R 제곱. 파이 R. 난 맨날 왜 가르치는지. V는 3분의 4파이라 3승입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거 내가 얼마 전에 정리해줬는데 뒤진다 했죠. 노트에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9의 건너기 공식 뭐냐?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좀 외워보세요. 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입니다. 3분의 4파이 R이 얼마야? 1 플러스 2t의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나오고 끝난 거지 뭐. 미분 dt분의 dv는 이거 합성함수입니다. 3 떨어지면 날라가지? 4파이에 안에 거 건들지 마시고 2승이고 곱하기 얼마? 합성함수 미분법.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 번 더 까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2. 2. 그죠? 뭐야 그 표정.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표정이야. 왜 대답을 못했으면서. 어쨌든 했잖아요. 네? 뭐라고요? 이라고 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1 플러스 2t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귀가 좀 어두워서. 네.
됐나? t 얼마 넣어라? 2, 88 곱하기 25. 답은 바로 40, 80, 200파이. 단위 어떻게 되겠어, 단위? 여기 단위가 안 나와있네요. 만약에 센티미터나 미터인지 뭐 안 나와있는데, 아마 풍선이니까. 미리미터. 그거 너무 작지 않냐? 1mm 유발한데. 센티미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센티미터가 가정하면, 부피가 200 너무 크잖아. 아, 부피입니다, 부피. 퍼 초, 세크.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혹시 단위를 써야 되는. 주관식이면 분명 단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단위 때문에 감점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유의 문제들이 변화율 관련된 문제, 뭐뭐의 증가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적분 원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여기는 409번 문제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분명 들어있을 문제입니다. 알겠죠?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그림이 좀 잘렸어요. 미안합니다. 밑에 그림 잘려가지고 선생님 그려드릴게요. 자, 얘는 뭐냐면 이 문제가 모든 교재에 그냥 한 문제 넣어놓은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연습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잘 보아. 오늘 적고 저예요? 네, 키가 175인 사람이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80m 퍼분의 속도로 걸어갈 때. 스톱 잠깐만요. 지금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3m야. 이해됩니까? 얘가 사람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간다고? 걸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얘가 지금 길이가 변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얘가 얘기한 게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네.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일정 시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키 크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175밖에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거지 이제. 크죠? 이해되겠습니까? 팔이 왜 이렇게 짧아? 알았어.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됐습니까? 왜 사람인데? 개그로 진짜.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키는 1.75m인 상태입니다. 그쵸? 문제 갈게요. 자, 3m의 높이에서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80m 퍼분. 무슨 말이야? 여기 길이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를 뭐라 표현해야 돼? 매분 80m씩 증가하는 거니까 80t라 써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변하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알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그림자 길이 L의 증가율을 구하는 거 맞죠? 네. 야,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네. 얘의 증가율 dt분의 dl을 구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세팅이 돼 있어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네. 이해됩니까? 네. 사람이 여기서 걸어가니까 80t가 되겠구나. 나한테 구하라는 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를 L이라 치면 길이는 보통 L 쓰니까 알겠죠? 넓이는 S, 부피는 V 쓰잖아. L이라 치면 dt분의 dl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자, 내가 할 일은 이제 뭐야? 내가 할 일은 뭐야? 어? 이제 뭐 해야 돼? L을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앞에 문제는 그냥 뭐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는 문제니까 공식으로 딱 끝났는데 얘는 지금 너네가 응용을 잘해줘야 돼. L을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면 L과 T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 관계식은 닮음에 있습니다. 닮음. 그러니까 도형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닮음이에요. 좀 어려워지면. 야, 여기 직각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작은 직각 삼각형이랑 큰 직각 삼각형은 닮음 맞나요?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L과 T의 관계식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돼야겠죠? 그럼 봐봐. L 대 1.5는 L 플러스 80T 대 3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그죠? 가끔 또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변태처럼 풀어야 돼 있습니다. 틀려. 알겠지? 네. 그럼 봐. L 대 1.75는 L 플러스 80T 대 얼마야? 3이다. 됐나요? 오케이? 관계식 나왔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얘 둘의 곱 1.75 L 더하기 80T 곱하기 1.75 해야 되는 거 맞죠? 선생님 할게요. 80T 곱하기 야 1.75가 4분의 얼마냐 이거? 4분의? 이거 아니야? 야 보기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0.25가 4분의 1이잖아. 나 그거 알아요. 이거 3개. 야 어디 갔어? 1.75 4분의 7 그렇죠? 그죠? 네.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쉽잖아. 20이니까 140T 는 3L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정리 더 합니다. 1.75 넘기겠습니다. 3에서 1.75 빼면 1.25L이고요. 는 140T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산수 더럽네. 1.25는 분수로 바꾸자. 제일 편하다. 1.25 나누려면 복잡하잖아. 1.25가 얼마야? 4분의? 뭐 이 자식아? 1.75가 4분의 7이었잖아. 4분의 5. 4분의 5. 그죠? 그러면 네 4분의 5L은 140T 맞죠? 5 약분부터 할게. 식이 더럽네. 5 약분하면 28. 4 곱하면 L은 4, 8에 32, 4, 2, 8 112T 됐습니까? 자 내가 구하는 건 이걸 뭐 해야 돼? 미분이야죠? DT분의 DL DT분의 DL은 얘는 그냥 나오네? 11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가 얼마나 표현 안 쓴 거 아니야. 네. 얘는 112 미터 퍼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면 더 좋아요. 야 지금 변화율이 숫자가 나왔죠? 그지? 분은 그거 뭐예요? M 미는 그죠? M이라고요? 그렇죠 M. 그럼 M수부터 M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렇게 쓰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M 써도 됩니다. 네. M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는 뭐냐 봐봐. 속도가 일정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1초일 때나 2초일 때나 3초일 때나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르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속도 관련된 활용 문제, 변화율 문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미분의 긴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적분의 그 앞부분만 살짝 들어갈 거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근데 여기 안 오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는 변화율 문제까지 해서요. 미분을 다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미분에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지금 아마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봐. 다시 질문하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알겠죠? 접선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그래프 그리기, 속도까지 크게 3가지 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원이죠? 미적 부분의 마지막 단원인 적분. 알겠죠? 일단 오늘은 이제 또 뒷타임은 적분을 이야기하는 첫 시간이 되는 건데 여러분 적분을 아마 이게 지나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적분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혹시? 가끔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나름 들어본 얘기로 적분이 뭐야 이러면 미분의 반대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적분 자체가 미분을 거꾸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알겠죠? 이 적분 안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부정적분이라는 내용과 오늘 문제도 풀어요? 네, 정적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부정적분은 이건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적분 안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끔 들을 만한 미분의 반대라는 개념은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이 부정적분은 어떤 개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이에요. 계산 문제. 오늘은 이 부정적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남은 시간 동안 부정적분 얘기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내용도 간단해요. 단촐하고 가벼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적분이 좀 어려워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정적분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선생님이 표현할 때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정리해요. 부호가 달려있는 넓이 그래 합 을 정적분이라고 쌤은 정리를 해주는데 요 의미가 뭔지는 아마 다음 시간쯤 돼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부정적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부정적분은 뭐 그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계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을 좀 더 그 다양하게 연습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부정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반대인데 뭐 이런 개념이야. 예를 들어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2x를 거꾸로 하는 거. 부정적분하면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그럼 얘를 미분은 우리가 뭐 x제곱을 미분하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일단 뭐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이 프라임. 그죠? 미분의 표현이고요. 혹은 x제곱에 이것도 표현이 됩니다. dx분의 d라는 것도 이게 미분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왜 y는 x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미분하면 dx분의 dy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맞나요? 여기도 dx분의 d가 돼서 이걸 공식으로 적용시킨 게 2x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결과였을 때는 dx분의 dy가 2x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이 dx분의 d를 쓰는 게 x에 관해 미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요 식을. 됐나요? 이런 건 미분의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니까 얘의 표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봐봐. x제곱을 얘를 dx분의 d 미분하면 2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분은. 그러면 적분은 2x를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뜻이 2x를 부정적분 이게 세트예요. 세트. 부정적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얘는 x제곱이 된다. x는 뭐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부정적분의 그 표현은 첫 번째 부정적분부터 정리할 건데요. 부정적분의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야. fx를 인테그랄 dx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요 기호는 이렇게 s자를 약간 이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s. 알겠죠? 오케이? 이게 뭐 더하는 의미인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죠, 영어. 알겠죠? 영어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영어가 써있을 거야. 인테그랄 fx dx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이 x자리가 요 자리가 변수자리야. 변수자리. 이 세트가 부정적분을 표현하는 그 기호입니다. 알겠죠? fx를 부정적분해라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얘를 쌤이 의미로 적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봐봐. 2x를 부정적분하라는 건 이런 뜻이야. 얘를 부정적분하면 아까 x제곱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이 자식을 미분한 게 얘잖아. 그지? 결국 뭘 찾는 거냐면 어떤 놈을 미분하면 2x가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미분을 거꾸로 묻는 거죠. 즉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부정적분이니까 이 부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는 게 이런 거야. 누굴 미분하면 fx가 되니? 하고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미분해서 fx가 되는 놈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오케이 바리? 예를 들어 인테그랄 3분의 1x 3승 dx 아 제곱 3 네. 자 누굴 미분해야 얘가 되죠? 3분의 1. 아니요 아니에요? 미분해서 얘 되려면 x 세제곱 미분하면 얘 되잖아. 그냥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잘 봐. 그러면 검산이 가능해요. 얘를 직접 미분해봐. 3x제곱 나오지? 제대로 구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봐. 쌤 x 상승 플러스 5는요? 잠깐만 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지? 어? 얘는 답이 안 됩니까? 돼요. 예를 들어 x 상승 마이너스 100은요? 미분하면 나오지? 답이 돼요. 이게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상수항은 날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테그랄 3x제곱 dx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이 식이 나오려면 x 3승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거기에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상수항을 C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어떤 상수항이 있더라도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깔끔한 정리 해드릴 거야. 그럼 분명히 이런 부정적분도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얘를 보고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구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분은 쌤이 얘기했지만 적분은 미분보다 양이 작아요. 미분은 공식도 그냥 다항함수 미분법, 고배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3개 배웠죠? 적분은 공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다항함수 공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적분이 더 쉬운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적분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항함수 적분법 공식은 요거 한 개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항함수는 x의 n승을 딱 배우면 되는 거 맞죠? 우리가 미분할 때도 요거 한 개만 배웠죠? 됐습니까? 자, 쌤이 x의 n승을 적분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적분하는 공식은 당연히 미분을 거꾸로 하는데, 자, 우리가 x의 n승 다항함수 미분법에서 이거 미분 어떻게 하지? 미분으로 가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되는 거 맞죠? 단계를 잡아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1단계 여긴 n을 곱했지. 곱하기 지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수를 1 뺐죠. 지수에서 1을 뺀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1단계, 2단계를 거쳐가면 미분을 한 거 맞죠? 난 이제 거꾸로 하고 싶어. 뭐 할 거라고? 이걸 그대로 거꾸로 하면 돼. 왜? 부정적분을 할 거니까. 오케이? 그럼 미분을 정확히 거꾸로 하면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잘 봐. 거꾸로 진행하면 얘부터 거꾸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지수에다가 1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곱하기 지수를 반대로 하려면 나누기 지수를 하면 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 x의 n승을 내가 부정적분하고 싶은 거 맞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지수에 1 더해. n 플러스 1승 맞죠? 그 다음 나누기 지수. 지수로 나눠. 됐나요? 플러스 c를 꼭 적어줘야 돼. 이 c를 뭐라고 그러냐면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왜? 상수항이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이해되겠어? 여기에 플러스 선형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선형성이 뭐야? 미분이 선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예를 들어 뭐 항이 5개인 식을 미분할 때 각각에 하나씩 미분하면 되는 거 맞죠? 적분 마찬가지로 항이 몇 개 있든 간에 하나씩 적분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공식 한 개만 알면 모든 그 다항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인테그랄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dx. 잘 봐봐. 다음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에 하나씩. 자, 얘 적분하면 뭐가 돼? 지수에 1 더해. 내가 먼저 해볼게. 나누기 지수. 됐나요? 플러스 정형 얘 봐. 3분의 1x 세제곱. 이해돼? 지역 얘 봐. 2분의 1 x 제곱. 그렇지. 플러스 얘는요 생각해봐. 누굴 미분하면 1 되지? x. 이런 숫자는 만약에 3이라면 3x. 상수에는 x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에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상수항이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플러스 C까지 적어주면 적분이 끝난 겁니다. 네? 네, 안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은 잘못된 거겠죠. 안 쓰면 답을 꼭 써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인테그랄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5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선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는 건들 필요 없어. 냅두면 돼 그냥. 2가 그대로 있고 나누기 얼마야? 4분의 2 x 4승 됐습니까? 얘는요? 플러스 3분의 5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 이게 부정적분 공식입니다. 알겠죠? 부정적분은 공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요것만 쓰면 여기 있는 모든 식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얘기가 부정적분 공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잘 챙겨두시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러면 연습 몇 개 좀 하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12번에 쌤이 미리 한 문제 요거 설명을 위해서 넣어놨는데 팁으로 적을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인테그랄 아무것도 없고 dx가 돼 있죠? 그죠? 요거 잘 봐. 이게 우리가 기호 사이에 생략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지? 1,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1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인테그랄 dt가 있어. 여기가 변수 자리라고 했죠? 이 변수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답 얼마겠어요? t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 t를 쓴 거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봐봐.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c라 쓰면 되고요. 한 개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그랄 x dt가 있어. 쟤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t야. 근데 x가 있어. 적분하면 뭐가 될까? 인테그랄 봐봐. 5dx야. 결과 뭐겠어요? 결과 5x 플러스 c. 이거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인테그랄 잘 봐. x dt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뭐라고? xt 플러스 c. 왜? t가 변수 아니야. x는 숫자인 거지, 그냥. 그래서 얘가 xt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정적분의 공식은 이거 한 개.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자, 설명부터 확 끝내버리고 풀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성질입니다. 부정적분은 계산 쪽 문제이기 때문에 뭐 유형이나 내용이 많이 없어요. 간단하게 연습용으로 쫙 돌리면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나마 정리할 만한 게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부정적분은 성질. 성질의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 하나만 만들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뭐 팁으로 표현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fx를 미분한 건 뭐라 쓰죠? f'x라 쓰죠? 그럼 당연히 얘를 부정적분한 식을 fx라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를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얘를 적분한 어떤 수식을 쓰는 패턴이 있어야지 설명이 편할 거 아니야. 그걸 보통 뭐라 쓰냐면 라지 fx라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미분 관계이고 요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분 관계로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쌤이 어떤 걸 증명하거나 설명할 때 쉽거든요. 그래서 쌤이 스몰 fx와 라지 fx를 가지고 그 미적분 관계로 사용을 할 겁니다. 함수식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표현은 fx랑 f'x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통용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교재에 이게 써있더라도 얘는 미적분 관계예요. 근데 요 표현 이 라지 fx와 스몰 fx의 이 표현 있죠? 이건 일단 쌤이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허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3학년 모의고사에서, 평가 모의고사. 뭐냐면 라지 fx랑 그냥 fx가 만약에 그냥 막 나왔어. 그럼 얘 둘은 그냥 다른 함수야. fx랑 gx처럼 다른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미적분 관계로 사용을 할 때는 문제에서 명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 여기 문제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98페이지에 428번 잠깐 보세요. 봐봐. 2차 함수 fx와 그의 부정적분 라지 fx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이러면 얘는 미적분 관계 맞는 거죠. 그 다음 거기 오른쪽에 430번처럼 그 뒤에 문제 마찬가지죠. 429번 fx와 그의 부정적분 라지 fx
이러면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런 표현이 없이 물론 그런 문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알겠죠? 이런 표현 없이 스몰 fx와 라지 fx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다른 함수인 거야. 알겠죠? 요거를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쌤이 설명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일단 정해놓고 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성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fx를 내가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식이 나오겠죠? 라지 fx 나올 거 아니야. 그 자식을 다시 미분했어. 그러면 부정적분이랑 미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둘이 상쇄돼서 fx가 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두 번째 fx를 미분을 먼저 하고요. 나온 식을 인테그랄 dx 부정적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도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서로 없어지고 fx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잘 봐. 내가 해볼게. fx를 적분했어. 라지 fx 됐겠죠? 그지? 그 다음 적분 상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걸 다시 미분했어. 날아가고 스몰 fx 되는 거 맞죠? 얘는 미분이 마지막이니까 fx가 똑같이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미분을 먼저 했죠? 그럼 도함수가 됐겠지? 다시 얘를 적분했지? fx가 됐겠지만 플러스 그렇죠. 이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적분이 마지막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fx는 살아있지만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상수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이 C의 결과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비교만 하면 충분합니다. 부정적분의 설명은 요만큼이 답니다. 아직 내용이 작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수 연습시키는 거야 그냥.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연습할 만한 문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410? 이게 끝이. 네, 오늘 내용 정리 끝입니다. 413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1번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2번을 풀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 밑에다 풀게요, 그냥. 잠깐만요. 2번입니다. 보시죠. 자, 2번을 보시면 인테그랄. 다 계산 문제야. 2y 플러스 1. 요거 좀 짜증나는 계산이야. 잘 봐. 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의 dy입니다. 지금 변수를 y로 준 거죠?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대로 풀면 되는데. 야, 지금 이게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곱의 적분법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앞으로 배우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적분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인 거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공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식 나왔어? 전개해. 다른 방법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전개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전개하겠습니다. 예.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y 제곱 마이너스 y 맞습니까? dy 됐나요? 뭐 달리 방법은 없어요.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이렇게 하면 얼마냐? 4y 4승 그죠? 세제곱 볼게요. 세제곱 봐봐.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4y 3승에 이게 뭐냐? 플러스 4y 3승이죠? 사라지겠다. 그치? 됐습니까? 그리고요. 그럼 뭐 있냐? 얘 둘 다 했지? 얘랑은 했지? 마이너스 4y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죠? 플러스 3y 제곱. 됐나요? 왜요? 아, 땡큐. 마이너스 3y 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y 제곱. dy. 됐나요? 정리한 거야 그냥. 알겠죠? 자, y가 변수니까 적분합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5분의 4 y의 5승 마이너스 얘 뭐야? 3분의 3이니까 약분 y 세제곱 됐어? 마이너스 얘 뭐야?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c를 써야겠죠.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전개를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지우고요. 3번입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3승 dx 더하기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산수법을 배우는 거 아니냐. 별거 없어요. 네. 아, 1입니까? 땡큐. 자, 지금 얘를 적분할 건데, 야, 이거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적분법 없어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야, 선형적 성질. 이 둘로 찢어진 부정분을 합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어차피 한 번에 하나씩 하나 같이 하면 똑같으니까 합치란 소리야. 그러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3승 더하기 1 맞죠? 감 좀 잡히십니까? 그죠? 이거 약분하라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어차피 다항함수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낸 것뿐이에요. 됐나요? 약분. 맞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를 하라는 문제 맞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얘 뭐야 적분하면?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지연이꼴 c 이되겠습니까? 지금 초반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뭐 좀만 하면 금방 똑같아 알겠죠? 다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분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류의 문제고요. 그 밑에 거 마찬가지로 전개한 다음에 합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산수 문제라서 여러분이 하시고요. 416번 같은 것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416번 보세요. 인테그랄 fx dx 1번만 볼게요. 얘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일 때 fx를 구하라는 거 맞죠? 이건 그냥 부정분의 기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거야. 야, 이거 fx 구하려면 fx를 부정적분한 게 얘라는 거니까 양변을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fx 나오겠죠. 그죠? 얘 미분하면 fx는 그지? 얘 미분하면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이해되었어? 이제 본격적인 산수 들어갈게요. 417번입니다. 일단 420번은 버리세요. 잘못 넣었습니다. 사인 코사인이 여러분 그죠? 자꾸 중간에 하나씩 껴있는데 지워버리시고 417번입니다. 도함수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고요. f3이 15일 때 됐나요? fx를 구하시면 나왔죠? 자, 이제부터는 도함수가 나와 있으면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왜 적분 배웠잖아. 그럼 fx는 바로 적을게요. 굳이 뭐 인테그랄 뭐 f-x 이거 안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자, fx는 얘를 부정적분한 거 맞죠? 뭐겠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 자, 보통 이제 나오는 문제들에서 도함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f3이 15이다, 뭐 f빵이 얼마이다 이런 값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c 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f3이 15니까 3 대입하면 f3은 쌤3 할게요. 27, 9 더하기 9이 18 마이너스 15 더하기 c죠. 얼마냐 이거? c 더하기 12가 15라는 거 맞지? 따라서 c가 얼마야? 3. 여기가 3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하나의 점을 주는 이유는 그 상수항 뭐하라고요? 모르니까 알겠죠? 항상 식을 정확히 요구할 때는 그런 하나의 점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죠? 그러면 fx가 구해지는 거죠. 뭐 이런 연습들을 시키는 문제가 쫙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 중에 선생님 한 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28번 아까 선생님이 받은 그 문제. 숙제는 431번까지입니다. 네, 내일까지. 그 변화의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건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고 알겠죠? 그 시간이 내일이니까 부정적분 문제만 풀어주세요. 알겠나요? 요 적분 문제는 금방 풉니다. 알겠죠? 변화에는 뭐 시간 나오면 푸시고 아니면 안 풀어도 되니까 부정적분을 풀어와야 내일 이제 정적분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알겠죠? 적분 연습해 오세요. 요 한 장 반만 해오시면 됩니다. 자, 쌤은 428번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부정적분에 나와 있는 내신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별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계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질러보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 보시죠. 지금 문제에서 fx와 얘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적분 관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 볼게요. 라지 fx는 xfx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인 관계에 있을 때 fx의 상수항을 구하고 f1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됐나요? 그때 fx의 상수항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어차피 계산 문제일 거기 때문에 지금 fx와 라지 fx는 지금 미적분 관계 맞죠? 그럼 분명 이 문제 풀이에 미분이나 적분이 쓰일 거 아니야. 그냥 적분 문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분과 뗄래야 될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이 문제 풀이에는 미분 아닌 적분이 들어갈 거야. 근데 얘를 적분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건 없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미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얘를 해보는 거야. 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미분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라지 fx 미분하면 지금? fx는 요거 미분하면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이죠. 합성 아닙니다. x 곱하기 fx나 앞에 것과 1 뒤에 거 냅두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것과 됐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3 날라가고 됐나요? 미분 한번 그냥 해봤더니 이거 날라가네요. 그죠? 얘 넘기면 xf-x가 넘기면 3x 제곱 플러스 4x라는 거 맞니? 그죠? x 약분하면 되겠네? f-x가 얼마라는 거야? f-x가 얼마? 3x 플러스 4라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도함수랑 하나의 점이 나와 있으니까 f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나겠죠. 그죠? fx는 바로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2분의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맞습니까? 됐나요? c를 구하기 위해 얘가 나와 있는 거 맞죠? f1을 구할게. f1은 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c니까 2분의 11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니까 오케이 바리? c는 마이너스 5야. 됐어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답에 분리상수가 응? 뭐지? 그냥 보는데.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넘겨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적었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미안합니다. 수정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1 넣으면 2분의 3 빼기 여기 c죠 c 빼기 4 더하기 c가 c 마이너스 2분의 5 맞죠? 됐나? 오케이? 네.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c가 3이네 3. 선생님 아까 산수를 잘못했습니다. 3이네요. 상수항은 3이다. 뭐 이런 문제인데 그냥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은 부정적분이라는 게 이제 적분 안에 알겠죠? 적분 안에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는데 정적분은 이제 좀 이해가 잘 돼야 되는 약간의 그 개념적인 게 필요한 파트고요. 부정적분은 그냥 산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 부정적분의 개념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 공식은 한 개. 변수 인식 잘 하시고요. 성질 한 개. 끝. 뭐 이런 문제 알겠지? 연습해서 내일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